네, 오늘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사흘째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건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민주당은 총결집해서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연 데 이어서 내일은 일본 현지에서도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원래는 이 건이 여야 공방으로 갈 건이 아닙니다. 여야 공방으로 갈 건도 아니고 국론 분열로 갈 건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지난 민주당의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하고 똑같아요. 당시 이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이 이건 우리가 반대할 것이 아니다. 이거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했고요. 그 후임인 정의용 장관도 국회에서 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라. 또 하나는 우리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IAEA에 우리나라 정부의 참여를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시는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정의용 장관이 밝힌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치밀하게 우리 정부의 요구를 전달했고 일본이 그걸 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입장이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바뀐 건 딱 하나예요.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갑자기 이런 입장을 뒤집고 이 강경화 장관이 밝힌 겁니다. 이 건은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것이 없다. 반대할 수가 없다. 이게 윤석열 정부 입장도 똑같고 이걸 자꾸 야당이 됐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입장을 180도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국론이 분열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입장과 같다. 정쟁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예.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3일 방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엊그제 시작이 됐는데 30년, 앞으로 최소 30년 동안 이 방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30년이 이어져서 더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여야가 나누어서 정치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고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안한 부분들은 없는지, 불신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집권 여당이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물론 일본의 주권 결정 사항이다. 그걸 100번, 1000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라도 제대로 해봤느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그렇게 수차례 만나면서도 과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번 하셨는지 또는 이 관련해서도 이런 오염수 방류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었는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한 후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이 장외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여론전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지금 불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야당이 대변해서 저렇게 나가서 국민 대신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야당의 당연한 임무이고 책무입니다.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본 측의 이의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오염수 배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나 어민이 겪게 되는 그런 피해와 관련해서 배상 책임을 일본 측에 좀 확실하게 좀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해양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분명히 밝혀왔거든요.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 중에서 누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찬성하고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전개가 사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찬성하고 지지하진 않지만 이건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정확하게 요청하려고 했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 정의용이 밝힌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일본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갑자기 입장이 민주당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국민의 우려를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뭐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는 분이 또 참전하셨어요. 그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때 강경화 정의용이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그걸 몰랐다든가 그때는 찬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든가 내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청했던 걸 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일본 협조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다. 우리가 원래 이 얘기를 할 땐 이거를 얘기한 건데 뭐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국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반대할 게 없다. 일본의 주권적 상황이다 해놓고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다른 걸 붙여요. 국제법에 이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실제로 이걸 우려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꾸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거 이상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나오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지. 네. 장 부위원장님 어떻게 사실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과학적인 부분은 지지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왜 찬성한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지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의 계획이 문제없다라고 하면서도 홍보 영상 만들어서 돌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홍보 영상은 또 돌렸는데 또 이제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어떤 그 현실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류가 시작이 됐지만 이거를 또 최대한 빨리 또 막아내고 방류를 저지하는 것 이것도 또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그 잠정 조치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비롯해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일본의 뭐 주권 결정이었고 IAEA에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치 제3자의 일처럼 이렇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말씀을 주셔야 국민들께서 불안함이 덜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 행보도 알아봤고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지금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민 생계에 야당의 이런 선동이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업인을 직접 만나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역시나 좀 여론을 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저희가 찬성하거나 좋아하진 않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반대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두 정부가 입장이 똑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가 실제로 그래도 이제 그러면 정부가 실제로 반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선전선동을 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우리 정치 수준이 낮아졌는데 그러고 나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5년 후에 들어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일본 편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으로 이렇게 정치를 자꾸 정치에서 민주당이 지금 말을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악성 선전을 하고 이게 뭐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해법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그래서 그 면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민주당처럼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일본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고 뭐 그게 한미일 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의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지만
이게 뭐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설득하는 거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대표 방어를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이 전국을 이렇게 여당하고 다른 대안을 내고 이제 본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계속 총선까지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반일 정서라는 게 기존까지 이제 되게 자극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입장이 바뀐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전 입장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비판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 때도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이게 서로 책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뭐 괴담, 뭐 선동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 장애투쟁을 해서 여론몰이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얄팍한 꼼수다. 이걸로 공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본의 방류 결정은 났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방어를 위해서 뭐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정치 공세는 좀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데 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사법적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그게 국민들께서 말씀이 통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문제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고 연결 지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둘리실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괴담 자꾸 하시는데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염수가 방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방류를 하고 있고 그 30년 동안 방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방사능 물질이 축적돼서 정말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괴담이 되고 괴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인펀드 사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추가 조사 결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건데요. 지금 뭐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야당 중진 의원에게 악의적인 흠집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 김상희 의원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자기가 2억을 투자했는데 환매에서 1억 6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손해봤다는 얘기인데 김상희 의원 같은 특혜를 보지 못한 사람도 2억 원을 다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득이 크게 나는 것도 특혜지만 다른 분들이 2억 손해볼 때 4천만 원 손해를 막아준 거 그것도 다른 펀드를 판매해서 그리고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걸 갚아줬다는 게 특혜성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다시 1조 이게 라임 1조 3천억인가 그렇고요. 옵티머스가 1조 6천억입니다. 그만큼 디스커버리 3천억입니다. 그럼 한 3조 정도 이상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희 의원 건 하나 2억짜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3조 가량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지금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2019년에 이걸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했어요. 이때 저는 이게 검수한 바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를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3조 원가량 일반 국민, 개미들이 피해를 본 사건 그리고 거기에 다 또 이 권력의 실세들 이름이 나와요.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생 장원이에요.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 펀드를 사요. 그리고 라임에도 벌써 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 몇 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해서 판매하고 이 환매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실세 이름들이 나오는데 검찰 합동수사단이 가장 이거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해체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놓은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 문재인 정권의 전매 특허인 검수완박이 실제로는 민주당 실세들의 비리나 부정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은 그래서 절대로 김상희 의원이 2억 원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의 특혜성 환매에서 나아가서 지금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뭐 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오늘 이 조사 결과를 결국에 검찰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또 샅샅하게 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상희 의원 건 관련해서는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앞에 있는 이 특혜성이 좀 더 입증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김상희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투자했던 펀드는 그 대규모 환매 중단과 관계돼 있던 상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투자자 16명 모두가 같이 환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특혜가 없다라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 금감원에서는 일단 특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물론 그 부분들이 뭐 검찰로 이첩이 됐으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김상희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던가 뭐 권유를 받았다던가 이런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보도상에도 그렇게 특별히 보이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금감원은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 특혜가 맞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지금 김 의원과 금감원 사이에 지금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으로서 이 사실관계를 특혜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김상희 의원을 따로 불러서 잘못했다 이렇게 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 김상희 의원 것만 해도 지금 그 문제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펀드는 중요한 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환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래에셋에서 이걸 대신해서 팔아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미래에셋에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빨리 팔아라. 그래서 손해를 최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상희 의원이 그러니까 문제는 김상희 의원은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 펀드 3조 원 가까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환매 과정에서 이게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이 한 거는 우리은행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같이 이렇게 믿을 만한 증권사 은행에서 판매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3조 원이나 온 거고 그중에 이득을 보고 자기들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손해 날 것 같으니까 권력형 실세들한테는 권력 있는 분들한테 빨리 팔아서 손해를 줄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회사 공이 운영진들의 배임, 뭐 뇌물, 횡령 혐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3조 원 가까이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준 사건이 지금까지 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상희 위원의 발언 자체가 나는 그런 거 관여한 적이 없다. 내가 압력을 넣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움직여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권력형 실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줬다는 거예요. 판매 과정도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의 발언 자체가 이게 권력형 비리로 갈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과 금감원의 진실 공방과 관련해서 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최소 5차례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 녹음도 해놨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특혜성 환매 논란 의혹과는 좀 별도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인데 김상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복권 원장이 본인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들이 그 같이 대화했던 내용들이 녹음된 녹음본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제 이복권 원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둘 중 한
해명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진실 공방 국면이 될 것이고 김상희 의원이 본인이 녹음본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공개될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되고 또 재송부 요청 시한도 지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임명에 나섰는데요. 먼저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여야가 그거는 뭐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동관 후보자가 되게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게 이동관 후보자가 그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할 일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이 공정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방송을 장악을 해서 뭐 편파적인 방송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데 이제 민주당이 근거로 드는 거 보면 한 40~50년 전 전두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땡전 뉴스라고 뭐 대통령 나오면. 근데 그 이후에 공영방송이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때 정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파동을 주도합니다. 그 언론에서 되게 뭐 MBC에서 되게 키웠죠. 그리고 뭐 그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공영방송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역으로 지금 뭐 이건 MBC 내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MBC 방송이 지금 민주노총의 선전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남북 정상회담 내지는 조국 사태 이 과정에서 사실 MBC 같은 경우는 공정한 방송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인 편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는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방송 장악은 정말 한 40~5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고 우리 당이 방송을 장악한 적도 없고 근데 지금 공영방송이 지나치게 편파적인데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너무 민주당 편을 들고 이게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국민의 방송으로 공정하게 돌려놓는데 이동관을 적임자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예. 방송 개혁이냐 방송 장악이냐 이 지금 여야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방송 장악,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었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이런 문건들로 추정해 볼 때 언론 장악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좀 많이 해명을 듣고자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청문회에서도 증인도 채택되지 못했고 자료도 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없이 이번에 또 16번째로 장관급 인사가 임명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또 정식 절차일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16번이나 임명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또 대통령의 불통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에게도 결국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이 됐지만 지금 6기 방통위가 출범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임위원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자, 이 과연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난 3월에 최민희 전 의원이 이제 국회 추천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최민희 상임위원 이제 후보자 임명이 선결 과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후임을 추천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정상화까지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근데 이건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일종의 이제 정부 부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여기 위원 5명은 이제 차관급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요. 근데 국무위원이든 뭐 정부 부처의 공무원을 임명할 때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임명을 안 합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짜뉴스 척결 공정방송이거든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로 받으신 분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 5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고리로 하나의 정부 부처이기도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뭐 하급 하위직 공무원들도 관련 업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건 기피 대상인데 그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 이분을 안 해주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게 어느 뭐 정상적인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도 여당 추천 몫의 후임자를 이제 추천을 해서 한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이렇다면 지금 국회 본회의 표결도 좀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월에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5개월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명을 안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이 의무라든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2인 체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놓고도 앞으로는 좀 법적인 얘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2인 체제만으로 과연 회의를 열 수 있을지 그리고 의결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그 2인 체제로 의결이 됐을 때 그 안건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법적인 쟁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가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 2인 체제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연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가 김현숙 장관과 그리고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가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김 장관 찾기에 나서면서 마치 숨바꼭질처럼 뭐 화장실에 우르르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자, 이제 숨바꼭질이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네. 보통 이제 국무위원이 이제 국회에 참석할 때는 여야 합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야, 이거 너무 유치한 얘기 아닌가. 특히 이제 여성 장관이고 여성 대변인이에요. 근데 여성 대변인이 뭐 기자들 피해서 화장실로 가니까 또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와서 화장실에서 뭐 믿어서 내고 아니 여가부 장관도 여성 장관인데 뭐 화장실 쫓아가서 그게 그렇게 너무 유치하고 이거는 사실 뭐 여성 인권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김현숙 장관이 잘못한 거하고 그렇다고 이런 형태의 치졸한 행태로 망신 주기를 할 일인가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국회에서 진짜 몇 년 만에 봤던 모습 중에 가장 좀 보기 안 좋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이고 게다가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요. 특히 여가부에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설명 자료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이제 설명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제 출석해서 언제 국회로부터 질문을 받겠다,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